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로서의 권위적인 그 가장의 모습을 통한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퇴직 후에 아동학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가정폭력하고 뭐 강의도 하지만 그 상담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해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 가부장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권위적인 리더는 흠결이 없다, 무결점이다, 또 책임을 떠넘긴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적인 가장의 모습,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본인이 무결점이에요. 완벽해요. 그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교육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권위적인 가장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무슨 일이, 집안에 일이 생기잖아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안에 어쨌든 작은 대소사들의 문제가 생기면 아내 책임이고 자식 책임이야.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아내하고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해요.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화가 없고 무거운 이렇게 공기만 흐르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은 입을 닫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집안이 어떻게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앞에서는 아버지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말이 맞아. 근데 뒤에서는 딴짓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권위적인 남편이나 권위적인 아버지는 왕따가 돼요. 왕따.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죠. 외로워지니까 더 외골수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요. 제가 상담하고 있는 가해자 중에 결혼한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런데 아내를 문제만 있으면 때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는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권위적이다 못해 완전히 폭력이잖아요. 폭력 남편이잖아요. 권위적인 사고 자체도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폭력이잖아요. 폭력인데 이걸 직접 물리적인 행사를 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조사를 쭉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면 자기를 키웠던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린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예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약 700m. 그 폭력은 상습성입니다. 상습성.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그 맛에 이게 취해가지고 또 때리거든요.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 또 아동 애를 때리는 것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이혼할 각오로 정리를 하고 지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폭력을 모른 체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정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를 처음에 때리잖아요.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2번, 3번, 4번 때리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게 습관성이거든요. 습관성이 지나치면 중독이 돼요. 폭력 중독. 이거 중독은 정신병이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권위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남편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가정이 이제 파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는 여자도 좀 참고 살아요.
또 자녀들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런갑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눌려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아내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자녀도 이제 나이가 먹고 공부를 해서 세상을 알게 되면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잘못은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있다. 또 아내나 자녀들이 나와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한번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으로서. 아, 그러면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정말 저도 젊었을 때 한때는 굉장히 권위적이었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반성하는데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뒤를 돌아보면 굉장히 아버지가 엄격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저도 자연스럽게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내 이제 아들과 딸을, 특히 아들을 좀 많이 때렸어요. 올바르게 키운다는 명분으로. 근데 점점 커가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들이나 딸과 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뭔가 좀 선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옛날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어린 아들을 그렇게 때리셨습니까? 언젠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제가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희석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지금도 제가 이제 그 성격을 다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잘 해주다가도 이게 이제 약간 좀 뭐가 뒤틀리면 옛날 그런 게 좀 나오나 봐요, 제가. 그러면 아내가 이제 딱 정색을 해요. 당신의 그런 모습이 과거에 늘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럼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가슴에 못 박는 소리 하고 책임 떠넘기고 대화하지 않고 약 700m 앞 그렇게 이제 권위적으로 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퇴직을 하고 저는 이제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은 과거에 제가 했던 모습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권위적인 남편이나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발 특히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거의 안 그러겠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의외로 젊은 친구들도 꽉꽉꽉 막힌 친구들이 많아요. 시대 정신에 완전히 어긋난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나처럼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 또는 남편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아들한테 막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웃으면서. 근데 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빠처럼은 안 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래도 아빠로서는 이제 걱정이 돼요. 혹시라도 나를 닮은 그런 남편이나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특히 이제 퇴직하고 정말 부부간에 같이 살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고 또 그것이 전념이 돼서 자녀들한테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려면 늘 아이들과 아내와 대화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잘못이다, 이런 겸손한 생각도 갖고, 또 아내나 자녀가 똑똑하지 않아서 뭔가 부족해서 나한테 승복하거나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여간 좀 유연하고 친근감 있고 다정한 그런 가장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